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잘못 내뱉게 되면 나의 관계는 물론 내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스님과 법륜 스님의 지혜의 내용을 토대로 인생의 지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과 그 인연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들은 서로 간의 안부를 물으며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소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했던 대화의 내용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에게 했던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져 언젠가 나의 약점이 될 수 있고 자칫하다가는 큰 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괜한 말을 했다가 상처받거나 손해를 본 적이 있으시다면 두 스님의 말씀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되는 말 10가지. 그 첫 번째, 남들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지 마라. 우리는 사람이지 완벽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에게 말 못할 치부가 하나씩은 있습니다. 치부가 없는 사람은 이미 사람을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이른 부처일 겁니다. 인간인 이상 치부가 있는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당연한 건 당연한 거고, 만약 어떤 치부가 있거든 입 밖에 내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깊은 바다가 있다 생각하고 바다 속에 묻어두고 결코 남들에게 떠벌리지 마세요. 그 깊은 바다 속에서 절대로 건져내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부는 꼭 나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의 비밀이나 내 친구의 비밀, 혹은 회사에서 어쩔 때는 학교에서 생겼던 일들 모두 말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처음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말을 스님인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만 알고 있어야 해입니다. 맞지 않나요? 하지만 너만 알고 있으라 했던 비밀이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모두 퍼져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나요? 내가 말을 내뱉지 않는다면 말의 주인은 내가 되겠지만 이미 내 입 밖을 떠난 말은 이제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 없는 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내 것이 아닌 말을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말했다고 우리는 친구를 탓만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얘기해놓고 왜 친구를 원망합니까? 본인도 남의 비밀을 들었으면 입이 근질근질했을 거잖아요. 이제라도 친구에 대한 비난을 멈추시고 본인의 입을 비난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떠나버린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밀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살이 붙어 결국 처음의 치부를 넘어서게 됩니다. 소문이 과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들은 남의 비밀은 들을 때는 재밌었지만 남에게 다시 전하려면 어느 정도 살을 붙여야 더 재밌게 느껴지거든요. 사람은 흥미를 느낄 때 도파민이라는 게 분비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이 도파민이 나와 정말 즐겁게 남의 비밀을 듣고 같이 뒷담화에 참여했지만 나중에 남에게 전할 때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소문을 낳고 말도 안 되게 과장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를 위해서 결코 치부를 남에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은 반대로 하시잖아요.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회사나 학교 등에서도 다들 상사가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선생님 앞에선 열심히 하는 척하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선 아무것도 안 해요.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시의 사전적 의미는 은혜를 널리 베푼다는 뜻인데 내가 은혜를 널리 베풀면 그 복은 몇 배가 되어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시는 베푼 것을 티내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바로 있는 것입니다. 나 또한 이것을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보시의 참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시는 사람인 이상 정말 힘들죠. 남이 보는 앞에서라도 열심히 하는 행동. 나쁘다는 건 아니고 오히려 좋습니다. 뭐가 됐든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요. 남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베풀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도움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것에 대하여 내 입으로 마구 떠벌리는 행동 말입니다. 평소에 안 하다가 오늘따라 좋은 일을 하고 싶어 남을 도와준 경험들 있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해놓고서 친구나 애인에게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요? 아마 실제로 자랑한 분들도 여럿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좋은 일 해놓고 욕먹는다는 게 바로 이런 행동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은 다른 누구의 눈에는 기고만장하고 오만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만일 내가 선행을 했다면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그저 베풀었을 때 그때가 돼서야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베푼 선행은 베푼 순간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내가 선행을 베풀었으니 빛을 발했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지 말고 베풀었다면 그것으로 끝내세요. 나의 선행이 멋있어지려면 내 입에서 나의 선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남의 입을 통해 알려져야 합니다. 나의 선행을 본 사람이 얘기해주지 않는다 해서 또 입이 근질거린다고 말하지 마세요. 언젠가 알려질 게 분명하고 적어도 세 사람은 알고 있으니까요. 내가 도움을 베푼 사람, 내가 도움을 준 것을 본 사람, 그리고 도움을 준 나 말입니다. 세 번째,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말하지 마세요. 왜 요새는 그런 말들 많아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남들 앞에 얘기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할 거라는 말이요. 하지만 저는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십니까? 그 목표는 정말 여러 가지겠지만 누구나 삶 속에 저마다의 목표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목표를 말하고 나서 목표가 이루어졌나요? 아마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요. 한번 정한 목표를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여기저기 말하고 결국 지금은 목표를 포기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큰 목표가 있다면 어지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목표를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다짐하는 사람들이 그 목표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하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한국의 속담이 있듯이 물길은 그저 하나인데 사공이 많아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지시하고 간섭하면 결국 목표했던 목적지까지 갈 확률이 낮아진다 합니다. 즉,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외에는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적대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신경 써준다는 상대방의 조언조차도 도움보다는 방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를 봐도 바로 우리 자신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선택과 책임은 우리 스스로 지어야 합니다. 여러 논문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마음먹은 목표를 말하게 하고
그 목표에 대한 칭찬을 받게 되면 그 순간 우리 뇌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와 같은 도파민과 엔돌핀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뇌는 성공을 이루었다고 착각을 일으키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에 소홀해지고 이미 잃어버렸다고 착각하는 나머지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남들에게 정 말하고 싶거든 어느 정도 성과가 난 후에 말하세요. 목표를 정하고 실행도 하기 전에 남들에게 목표를 선언하면 그 사람들은 비웃을 것이고 그게 아무나 되겠어? 그건 서울대는 나와야 해. 라는 식으로 당신의 목표를 불가능한 일로 치부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성과가 나기 전에는 결코 남들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묵묵히 혼자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른 자랑 다 하더라도 돈 자랑은 하지 마라.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죠? 돈 많은 사람들 부럽고 여기 돈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돈이 얼마나 있던 간에 돈 자랑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많아 부유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곁에는 돈이 없어서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그저 사는 게 급급해 살고 정말 억지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자식의 사업 자금으로 댔다가 돈을 잃고 친구가 투자하라고 했다가 돈을 잃고 여러 이유로 돈을 잃은 사람들은 주변에 많습니다. 정돈 자랑을 하고 싶거든 그 돈을 자랑하는 상대방에게 꽤 많이 베풀면서 자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시기 질투가 생깁니다. 만일 그것도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애초에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해요.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제일 많은 원인을 제공하는 게 바로 돈입니다. 돈 빌려줬다가 친구 잃고 돈 안 빌려줘서 친구 잃고 친구가 돈 갚으라 해서 연락 안 받고 친구가 돈 빌려달라 할까봐 연락 안 받고 다 돈 때문이잖아요. 돈이 이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돈 자랑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것만 알고 가셔도 인간관계에서 크게 실수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섯 번째, 나만의 신념을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각자의 신념과 자신만의 철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념과 철학은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신념은 다른 사람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신념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느낍니다. 따라서 나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말입니다.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는 있겠지만 같이 대화를 하되 결코 강요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정치 얘기는 여러 당이 있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에 결코 해서는 안 되고 또한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신념과 철학을 그저 강요하는 것이 아닌 소통을 통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큰 사고 없이 잘 지켜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가족의 사연을 말하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사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들도 사연이 많은데 부모, 형제, 하물며 자식들도 다 사연이 있고 비밀이 있는 법입니다. 그게 설령 내 자식이더라도 비밀을 훔쳐보거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궁하는 것은 결코 안 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사생활과 자기만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그 생각을 남들에게 떠벌리며 상담을 가장한 흉을 보지 않습니다. 가족일지라도 하나하나 캐묻지 말고 본인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스스로 도움의 손을 내밀 것이니 그저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이 이롭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이렇게 힘들게 신경 써야 하고 힘이 드는데 이런 가족들의 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건 그때는 기분이 나아질 수 있지만 결국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결국 내 가족을 욕하는 건 내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배우자랑 싸울 일도 없었을 거고 자녀들과도 더 좋게 지냈을 텐데 결국 다 내 탓이라는 겁니다. 남들에게 가족 흉은 절대 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가족들에게 더 잘해줘 보세요. 지금 못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나중에 더 대접받으려면 보통보다 조금 더 잘해놔야 합니다. 다 내 이득을 위한 거니까 남편은 아내 어깨 한번 주물러주며 항상 고맙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아내도 남편한테 똑같이 해보세요. 남들한테 가족 흉 볼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는 게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이득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7번째,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만일 남들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지금부터 그 이야기는 바닷속에 있는 상자 안에 내 자신의 치부들과 함께 넣어두시고 영영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나에게 비밀을 말했다는 것은 나를 믿는 사람이 정말 답답한 마음에 나에게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친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지금 처한 처지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을 찾았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중하다면 그 비밀은 그저 들어주고 잊어야만 합니다. 잠깐의 실수로 남의 비밀을 퍼뜨려서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여기서 더 나쁜 행동은 남이 나를 믿고 비밀을 전해줬는데 그 비밀을 약점 삼아서 그 사람을 협박하거나 금전적으로 이용해 먹는 행동이에요. 이런 행동하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남들에게 베풀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남에게 해코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업보라는 게 생기면 반드시 돌아오기 마련이에요. 남의 비밀은 애초에 듣고 나면 바로 잊어버리시고 아예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나의 약점에 대하여 결코 말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비밀과 더불어 저마다의 약점을 갖고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내 약점을 들은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저당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지 남에게 잡혀 살면 되겠습니까? 이건 올바른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들에게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위로받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사람들은 여러분 불행에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만약 남들에게 여러분 불행을 얘기한다면 90%의 사람은 기뻐할 것이고 10%의 사람은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약점을 떠벌려서 스스로의 삶을 저당 잡히지 마세요. 우리는 약점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인간은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약점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결국 남을 통해서는 극복이 안 되거든요. 그 약점이 무엇이든 간에 나에게 큰 악영향이 없다면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다. 하지만 그 약점이 너무 커서 나는 물론이고 주변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탁 잘라내야겠죠? 너무 어려워할 것도 없고 그저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먼저 나에게 약점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이 약점 때문에 내가 힘듦을 겪는구나. 그럼 이 약점을 없애야겠다. 하지만 약점이니 쉽게 없어지진 않을 거다. 그러니 천천히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약점을 없애보겠다. 이렇게 탁 정해서 마음 먹으시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9번째,
과거의 상처를 말하지 말라. 아직도 과거의 상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과거에 했던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 과거에 갇혀 살며 매번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계속해서 갖고 있고 오늘도 후회를 했더니 마음이 어떠신가요? 마음이 조금 후련하신가요? 아니면 더 답답하고 힘드신가요? 아마 마음이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 아파하고 후회했으면 더 이상 과거에 잡혀 현재와 미래를 갉아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소중한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1초 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지금 우리가 실시간이라고 느끼는 시간도 생각하는 순간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선택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실수를 곱씹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지난날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남아있는 앞으로의 내 시간에서 그런 후회를 안 하게끔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해봤자 뭐합니까? 일단 과거에 무슨 실수를 했으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관점을 잡으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젊으니까 저보다는 나을 겁니다. 스님은 후회할 시간이 없어요. 남들이 물어볼 때 이 말도 해줄 걸, 저 말도 해줄 걸 하고 후회하느니 아직 질문할 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며 대화하는 걸 준비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말하다 실수하거나 빼먹은 건 말 같은 건 후회할 것도 없어요. 또한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던 간에 그건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때의 자기가 선택한 걸 무슨 수로 막겠어요. 하지만 과거에 했던 선택이 후회된다는 건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는 뜻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실수를 한 건 맞다. 하지만 아직도 시간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탁 해버리시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실수를 안 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보세요. 후회할 시간도 아깝습니다. 젊음은 금방이에요. 10번째,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떠벌리지 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은 정말 축복받은 것입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그 재능을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알리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재능을 시기할 것이고 일부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 것입니다. 또한 자랑거리는 내 입에서 나오게 되면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자랑거리는 남의 입에서 나왔을 때야 비로소 가치 있는 자랑거리가 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거창한 미사역으로 포장하지 말고 그저 도와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은 크게 감사할 것이고 또한 감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자신의 재능으로 남을 도왔다면 그냥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10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아본 10가지 지혜가 앞으로의 우리 모두의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